여러분, 광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 그런데 만약 그 광대의 미소 뒤에 끔찍한 악마의 본성이 숨어 있다면? 1970년대 미국 시카고. 평범한 듯 보였던 이 도시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중심에는 지역의 영웅으로 불리던 남자 존 웨인 게이시가 있었습니다. 존 게이시는 당시 포고 더 클라운, 즉 광대 포고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각종 자선 행사와 지역 파티에 참석해 광대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했죠.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사람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누가 봐도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였다니! 당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게이시가 단순히 광대로 활동한 게 아니라 33명이나 되는 젊은 남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마였다는 겁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상상을 초월해요. 집 안에 비밀 지하실을 만들어 시신을 숨겼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실종된 소년들 대부분이 그곳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은 경악했죠. 평범한 가장, 성실한 사업가, 그리고 자선 활동가. 그의 삶에는 끔찍한 두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게이시는 시카고에서 꽤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게이시 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사업가로 평가받았죠. 게다가 정치 활동도 활발히 했어요. 민주당 지역 지부장으로 임명돼 각종 정치 행사와 캠페인에도 참여했고요. 이웃들 사이에는 일 잘하는 게이시 씨, 성실하고 친절한 사업가로 통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미지 중 가장 유명했던 건 바로 삐에로 아저씨였습니다. 병원을 찾아 아픈 아이들을 웃기고 자선 행사를 도우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웃으로 기억됐죠. 그런데 그의 회사에서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이시 건설에서 일했던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실종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이직도 하고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겼죠. 하지만 실종자들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게이시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게이시는 늘 실종된 직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친구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들도 그의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역 경찰은 게이시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늘 철저히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사교적인 성격과 정치적 인맥은 경찰의 추적을 쉽게 따돌렸죠. 1978년 12월 11일 평범했던 하루가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는 날이 됩니다. 이날 한 소년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피스트. 로버트는 그날 저녁 약국에서 일을 마치고 엄마와 약속했어요. 엄마, 일 끝나면 바로 갈게요. 하지만 로버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약국에서 게이시와 만나던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당시 게이시는 약국에서 로버트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건설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나랑 얘기 좀 하자. 로버트는 추가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날 밤 로버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로버트가 사라지기 전 게이시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게이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게이시는 태연하게 경찰을 맞이했어요. 로버트? 아, 그 친구요. 얘기 좀 하다가 집에 갔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게이시의 집안에서 나는 섬뜩한 냄새, 그리고 그의 지나치게 여유로운 태도가
의심스러웠죠. 며칠 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약국에서 로버트가 사라지기 직전 구매했던 영수증이 게이시의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증거는 경찰에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범죄일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냈죠. 그리고 게이시 집에서 나는 그 섬뜩한 냄새가 점점 더 의혹을 키웠어요. 경찰들은 이 냄새 단순히 하수구 문제에서 나는 게 아니야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경찰이 게이시 집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지하실 크롤 스페이스가 주목을 받았죠. 이곳은 게이시가 평소에는 수리 중이라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둔 곳이었어요. 크롤 스페이스란 일반적으로 집의 바닥 아래에 있는 낮고 좁은 공간을 뜻해요. 배관이나 전기선을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사람이 완전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천장이 낮아요. 그래서 주택 구조상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평소엔 눈에 띄지 않아요.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크롤 스페이스 바닥 아래서 부패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땅을 파봅시다. 경찰이 삽을 들고 지하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신이에요! 여기 사람이 묻혀 있어요! 땅에서 나온 건 단 한 구의 시신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유골과 시신이 발견됐죠. 결국 그곳에서 총 26구의 시신이 나왔어요. 모두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게이시는 체포된 후 담담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총 33명이요. 당시 수사관들조차 그의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유인했을까요? 게이시가 사용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의 광대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게이시는 피해자들에게 마술 트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줄로 손을 한번 묶어볼래? 진짜 간단한 마술이야. 풀 수 있을걸? 아이들이 신기한 듯 묶인 줄을 풀어보려고 하면 게이시는 잔인하게 그들을 제압했어요. 또는 단순히 일자리 제한을 미끼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나랑 같이 일해볼래? 너 같은 애가 필요해. 그 말에 속아 그의 집에 따라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게이시의 집, 그곳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죽음의 공간이었죠. 이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 후 경찰들은 지하실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추가 시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게이시의 자백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충격에 빠졌죠. 존 웨인 게이시의 심리와 범행 동기는 전문가들조차도 풀기 힘든 미스터리였어요. 그는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며 죄책감 없이 행동했던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이시의 범행 뒤에는 끔찍했던 어린 시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엄격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게이시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부르며 항상 구타했고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그런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는 방법을 배웠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모습 뒤에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 쌓이게 된 거죠. 게이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동기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열등감과 억눌린 욕망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어요. 그는 청소년, 특히 14세에서 21세 사이의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들은 게이시에게 있어 자신이 한때 되지 못했던 젊고 강한 남성성을 가진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권력을 쥐고 있다는 환상을 느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범행 중에도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쾌감을 느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마술 트릭으로 피해자들을 묶는 행위는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과시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게이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애. 그는 자신을 사업가, 리더라 자랑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 법정에서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며 끝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게다가 그는 체포 후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집착을 보였어요. 교도소 안에서조차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오해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죠. 이런 태도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게이시의 범죄는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충동으로 움직였어요. 특히 지하실 크롤 스페이스의 시신을 보관한 행동은 단순히 공간 부족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는 자신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게이시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 억눌린 욕망, 그리고 끝없는 권력 욕구를 피해자들에게 투영하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법정에서의 존 웨인 게이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법정에서도 게이시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하며 뻔뻔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의 말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안겼죠. 경찰은 게이시를 살인 기계라고 규정하며 그의 극악무도함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33건의 살인, 피해자들의 처참한 상태, 그리고 범행의 의도성을 하나하나 밝혀내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배심원들의 평결은 단호했습니다. 유죄, 그리고 사형. 그리고 1994년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던 날, 게이시는 자신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Kiss my ass. 엿이나 먹어라. 게이시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만의 광기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게이시는 3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여전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의 유골이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과 젊은 남성들이었죠.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자식의 마지막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게이시가 자백한 숫자 외에도 그의 범행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했고 그의 행적이 남긴 흔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아는 33명이 전부였을까? 체포된 후 게이시는 감옥에서 수백 장의 광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악명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 웨인 게이시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죠. 놀랍게도 그의 그림은 옥션에서 꽤 높은 가격에 팔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살인마의 흔적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수익금은 피해자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일부는 게이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게이시의 범죄는 미소 짓는 광대라는 아이콘을 공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광대라는 존재는 단순히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게이시 이후로 만들어진 호러 영화 속 광대 캐릭터들이 이를 증명하죠. 그는 현실에서 벌어진 가장 악몽 같은 이야기의 원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존 웨인 게이시의 이름은 단순히 범죄자를 넘어 인간 내면의 어둠과 이중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가 남긴 건 수백 장의 광대 그림과 그에 대한 기사만이 아니었어요. 33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가 세상에 남았죠.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도요. 우리 주변엔 이런 가면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어둠을 감추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존 웨인 게이시는 바로 그 가면의 위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죠. 그의 범죄는 이미 끝났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